포럼 이사장님이시고 저 과학기술처 장관이신 김진현 장관님 오셨습니까? 예, 아직 차가 늦어서 도착을 못하신 것 같고요.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 이사장님이시고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우리 박세일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마 저보다 먼저 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지금 오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쭉쭉 내려오다가 제 순서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얼굴들이 많이 모이셔서 하는 줄 모르고 그냥 우리 주대한 대표께서 초대를 해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평상시에 제가 우리 주 대표를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무엇이냐, 하나는 모든 일에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선공호사다. 나의 이익보다는 나라의 이익이 뭐냐를 항상 생각하시는 점이 우리 주대한 대표가 훌륭했다 해서 제가 존경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언행일치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언행일치하시는 분이다. 나라의 이익이 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언행일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아끼고 있는데 그분과 더불어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더 훌륭한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 주류가 등장해야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과 갈등과 좌절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 주류가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새로운 정치 주류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그 주 구성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혁적 보수란 무엇인가? 개혁적 보수란 자유와 공동체가, 제가 볼 때 개혁 보수가 소중해야 할 가치입니다. 자유와 공동체. 이 자유와 공동체를 소중히 하되 좋은 자유, 좋은 공동체로 해서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 부분의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을 저는 개혁적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저는 평상시 진보는 어떤 가치를 소중히 하느냐, 평등과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과 연대. 그 사회에 가장 어려운 분들과 연대하고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분들이 진보적 사상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구태 합리적 진보라고 한 것은 평등과 연대를 소중히 하되 그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면 대단히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국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국가의 발전 모델을 짜야 됩니다. 거기에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합리적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힘을 합치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주체, 정치의 주체가 될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의 시대가 발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민주당이 우리나라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세계화와 정발화하는 새로운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그걸 거부하지 않고, 세계화 지식 정보화를 거부하지 않고 이걸 타고 넘어가면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정책화하고 국가 전략화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삼인주의는 산업화 시대에 맞는 20세기적인 삼인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삼인주의는 21세기적 삼인주의고, 21세기적 인류 문명에 걸맞으면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삼인주의가 되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될 적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21세기 3인주의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저는 지금 유럽도 헷갈리고 있어요. 유럽도 흔들리고 있어요. 유럽은 오랜 3인주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21세기의 3인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것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은 사실은 국가 모델이 유럽의 3인주의를 모델로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그 나라도 흔들리고, 또 중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탈린 모델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고, 모택동 고에 지금 등록금 등장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도 안 되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기 시작을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 신나고 기분 좋은 남자, 오랜만에 박세일 선배님 만나고 있는데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힘내시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주대환 동지, 오늘 김명기 동지가 대표를 맡으셨네. 그리고 박범진 선배위원님께서 고문으로 참여하셨네요. 예, 아유, 참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어디 저렇게 전능을 유지하시는지. 제가 강서구 국회의원인데 제 국회의원이 전부터 벌써 선배의원님으로 당시 아주 개혁파 중진으로 활약하신 제3고 옆에 양천에 계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준비하느라고.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3인당 없는 나라 있습니까? 이 3인당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균형 잡힌 민주국가가 되겠습니까? 색깔, 이념이 확실치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 사상, 가치관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울 뿐이에요. 정치는 이념,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보면 이념을 몰락하고 이념을 떠나가지고 뭐 실용주의에 이념이 없는 정치가 정책이 제대로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조변석계. 서로 막 비슷한 정책 가지고 경쟁해요. 백화점 물건 팔듯이. 근데 신념이 없고 이념이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은 빈 껍데기. 그리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3인당이라는 이 정당이 없는, 그런 정당이 집권한 역사가 없는 그런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확실하. 그게 제일 옳잖아요. 제일 옳은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레드 컴플렉스가 너무 과도하게 발달해가지고 뭐 진보라든지 뭐 사회자를 갖다가 쓰면 큰일 난 줄 알고, 주로 이제 보수 언론에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언론이 보수 언론이 너무 강해요. 너무 편향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사회민주주의자가 많은데도 얘기를 못하고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지금까지 제가 가져온 가치관이 사회민주주의자더라고요. 그리고 정치하면서도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러한 불안, 갈등은 한마디로 사회복지가 안 돼 있어서 그랬어요. 사회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죽고 살기 싸우는 거예요. 국민이 불행해요. 안정돼 있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험한 사회라고, 데인저, 불쌍하면 뭐 하나 주듯이 이렇게 던져주고 말이에요. 보조금이나 주고. 그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그것이 기본권,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걸 제가 정치생활 20년에 느꼈습니다. 이 복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안정된 길로 평화롭게 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역시 그 복지국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박세일 선배님이 말씀하신 합리적 진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확신합니다. 전에 김철 선생님께서 사회민주당을 잠시 하시다가 그 당시 아마 전두환 때였을 거예요. 그럼 이게 됩니까? 잡혀갔나? 잡혀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주대환 동지와 김병기 동지가 또 박동진 선배께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조절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래는 새누리당에 들어오기가 조금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새누리당 들어왔냐면은 90년대 중반부터 운동가 출신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친북은 진보가 아니다, 저건. 친김정일은 진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반김일성, 김정일이 진정한 진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90년대 중반부터 통진당 해산될 때까지 20년간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태경, 너 왜 조갑재 씨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 보니까 너는 진보가 아니고 전향한 거다, 우경화한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과거에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조직이 나왔는데 원래는 거기가 진정한 좌파다, 신좌파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신들은. 근데 저기서 니들은 좌파가 아니고 우파가 된 거야 이래가지고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갑자기 뉴라이트라고 이름 붙이는 바람에 본인들이 좌파다가 우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느 당에 들어가냐 해서 보니까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딱 보니까 저는 사회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특히 블레어 이전의 구사회민주주의자는 완전히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블레어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특히 지금 시대에 한 2000년 이후부터는 시대 정신이 평등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누구죠? 신자본론 비싼 책 쓴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있잖아요. 피케티 읽어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자본시장, 자본과 노동 쪽을 좀 재편에 들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는 과거 60년대 그런 게 복지주의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인당 모임 있을 때 꼭 오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집권하기에 의석수가 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연정 파트너가 있다면 1순위가 어디냐? 저는 바로 사회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언제 제가 손을 뻗을지 도움을 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잘 보여놔야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끄는데 정확한 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정의당과 이쪽은 아니냐, 새정치연합은 아니냐, 아직도 정의당 내에서는 소위 과거에 NL 쪽 사람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거긴 그래 쉽지 않다. 3인주의로 가도 좀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많고, 새정년은 훌륭 신기남 선배님처럼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런 방법 없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선 이 자리가 반가운 게 어느 자리가 와도 이렇게 젊은 그룹이 많이 와 있는 자리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젊은 그룹이 같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OECD 중심 국가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풍물에 왔다고들 다들 동의합니다. 모두 다 위기를 얘기합니다. 정말 위기죠. 근데 그 위기를 얘기하는 위기론이 수십 가지에 이 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득권이 자기 발등을 딛듯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기득권이 포기를 안 하고 전 국민을 비정규직해서 더 찌어자르려고 이런 한심한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무슨 3포, 5포, 점포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를 얘기한다면 절벽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이 절벽으로 가고 있고, 일자리가 절벽으로 가고 있고,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소비가 절벽이 되고 있고, 이제 고려장이 된 노인들이 하루하루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참 표현이 어려운데 아주 뭐 이렇게 수작을 부리듯이 조금 그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성찰, 근본적인 변화를 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인당은 우리 천황을 씨 글을 보면 정원병력이라고 했는데 정명이죠. 공자님이 얘기하는 정명입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얘기하신, 중용에서 얘기하신 거대한 혁신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 논어로서 지금 우리 주대한 선생님께 제가 큰 벽을 올렸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예, 반갑습니다. 복지과 소사이티의 이상입니다. 오늘 사회민주당 창당 발기대회를 기념하는지 우리 민주노총 쪽에서 발기대회장이라는 분들한테 한국도회에서 깃발을 날리면서 축하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발기대회를 8월 15일로 잡으신 이유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그런 계기로 이 날을 삼고자 잡으신 것 같고, 저는 그런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는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대용 대표님이나 앞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민주화는 아주 시급합니다. 현재의 양대 정당 구도로는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기대회를 하는 사회민주당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